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심이 한눈에 초등영어 6학년 1학기 강좌를 맡게 된 은정쌤입니다. 저희 강좌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위해서 우리 반배치고사 대비를 위해서 6학년의 영어 과정을 총정리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의 개념 정리를 이 시간에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이 교재는, 이 강의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반편성 배치고사 6학년 문제집으로 진행이 되니까 교재 준비해서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친구들은 우리 오늘 열심히 달려볼 거예요. 6학년의 1학기 영어 과정의 개념 정리,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슨 1에서는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70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학년 묻고 답하기에 대한 내용들, 영어 표현들 함께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런 영어 표현들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문법적인 자잘한 요소들이 또 중학교 내신에서는 또 물어보는 요소가 되니까 오늘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 중학교 내신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연관을 지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A와 B의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A가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grade가 학년 또는 등급이라는 뜻이어서 what grade, 여기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등급보다는 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몇 학년에 are you in? 너가 속해 있느냐. 우리 전치사 in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몇 학년에 속해 있니? 라는 직역이 되고요. 간단히 말하면 너 몇 학년이야? 를 영어로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이 어떤 이런 자세한 사항들도 머릿속에 넣으면서 뜻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내뱉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대답은 나는 6학년이야 라고 할 때 영어로 I'm in, 역시나 in을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6번째 학년에 속해 있어. 뭐 이런 말이거든. 간단히 나는 6학년이야는 I'm in the 6th grade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보시면 뒤에 th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 2, 3, 4, 5, 6 라고 할 때는 1, 2, 3, 4, 5라고 하는 기수라고 표현하는 숫자이고요. 여기 이렇게 th가 붙게 되는 경우는 순서를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봐주시면 서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영어로는 first, 간단하게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second. 얘는 끝에가 nd로 끝나니까 second는 간단하게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ird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끝에 뒤에 거를 따서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조금 달라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수 표현에다가 4, 5, 6 여기에다가 th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스펠링 좀 달라지죠? 원래는 5인데 서수로 나타낼 때는 fifth 이렇게 바뀌고 역시나 여섯 번째도 sixt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서수 앞에는 더를 붙여줘요, 여러분들. 이것도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I'm in the first 또는 second, third grade 라고 학년을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이름에 철자 묶고 답하기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을 처음 만나면 내 이름은 뭐야? 라고 꼭 소개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자, 그때 특히나 이 영어에서 뭐 내 이름은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미나킴이야 라고 했어. 근데 이제 미나킴을 정확한 스펠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를 영어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간단한 대화문부터 보죠. 자, A가 자기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My name is 이렇게 말하는 거 알죠? My name is 미나 김. 또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I am
또는 축약해서 I'm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시죠? I'm 미나 Kim, 뭐 I'm 은정, I am 은정 이것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랬더니 B에 있는 요 표현 있죠. 요게 이제 핵심 표현이 되겠는데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때 핵심이 되는 동사가 spell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스펠링이 뭐야? 이런 말 하지 않니? 그거 영어 스펠링이 뭐야? 이러잖아. 그래서 이 spell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는 철자를 말하다. 스펠링이 철자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의 이름을 철자로는 어떻게 쓰지? 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의 철자가 어떻게 되니? 라는 의미가 되면서 M-I-N-A-K-I-M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하나 끊어서 M-I-N-A-K-I-M 이렇게 말해주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글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대문자로 써주면 되겠고요.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의 철자를 물을 때는 어떤 표현? How do you spell your name?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spell 이런 동사가 철자를 말하다 또는 철자를 쓰다 라는 동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레슨 2로 갑니다. 레슨 2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나는 두통이 있어요 라는 뜻인데 우리 이과의 첫 번째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영어 표현은 바로 아픈 곳 묻고 답하기 입니다. 역시나 대화문을 먼저 보고 출발을 해보죠. A가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 자, 이때 또 단어 하나하나 잘 봐두세요. 이때 it matter 얘가 이제 명사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즉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What's wrong? 요것도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 더 있거든. 그것도 정리를 해보면 또 같은 말로 What's the proble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때 problem 요 단어 있죠. 요것도 역시나 matter과 마찬가지로 문제라는 뜻이고요. 둘 다 명사야. 그래서 여기에 좀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matter, problem을 쓸 때는 앞에 뭐가 있죠? 앞에 더가 있죠. 그치? 근데 what's wrong? 할 때 이 wrong은 잘못된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더가 없어. 알겠지 얘들아? 그것도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고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전부 다 무슨 일이야? 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하는데 I have a toothach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때 toothache가 치통이거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지만 여기 headache는 두통이었잖아. toothache는 치통이고요. head는 머리잖아. 그리고 tooth 이거는 이죠. 치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부위 뒤에다가 ache를 붙여서 그곳이 아픈 거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머리가 아픈 거, 두통이 되는 거고 얘는 이가 아픈 거, 치통이 되는 겁니다. 발음할 때는 이 CH 부분이 어떻게 발음이 되니 지금? 크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toothache, headache, 크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h,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구나. 이런 대화문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세 단어, 세 가지 표현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hat's the matter? 두 번째, What's the problem? 마지막으로 What's wrong? 이렇게 세 가지 표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증상이나 병명을 말할 때는 I have 동사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명 앞에는 주로 어를 붙여줍니다. 뭐 앞에 이 뒤에 붙어있는 병명이 혹시라도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붙이는 거 아시죠? 근데 언을 쓰기보다는 어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병명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를 붙인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뒤에 병명 headache,
toothache 요런 거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그럼 그 밖에 다양한 또 병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headache. 방금 맞죠? 발음 한번 해볼래, 얘들아? headache야. 좀 붙여 말하면 headache. 한 번 더, headache. 두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스펠링이 길어요. stomachache. 자, 한 번 더, stomachache. 자, 여기에서는 CH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이거 둘 다 크로 발음 돼요. 여기도 크, 여기도 크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뒤에 ache를 떼볼까? 그러면 stomach, 여기가 배거든요. 그래서 stomachache 하면 배가 아픈 거, 복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toothache 좀 전에 봤죠? 우리 이가 아픈 거, 치통이고요. 그 다음에 cold. 선생님, cold는 추운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형용사로는 차가운, 추운이란 뜻도 있지만 얘는 지금 명사로 쓰인 거고요. 명사로는 감기란 뜻입니다. 이때도 역시나 어를 붙여줘. 나 감기야. 영어로 I have a cold. 그쵸? 자, 이번에는 나 열이나 우리 열은 영어로 fever입니다. 발음 한 번 더 fever. 나 열이 있어. I have a fev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꼭 나오는 표현이라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좀 써볼까? runny nose. 마찬가지로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콧물이 나는 거야. 그치? 우리 감기 걸리면 열도 나지만 콧물도 되게 많이 나죠? I have a runny nose. 나는 콧물이 나 라는 뜻 있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sore throat 이런 표현도 있어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인후통, 즉 목 아픈 거 있잖아, 얘들아? 얘는 콧물, 얘는 목 아픔 이런 병명이 돼요. 그래서 sore, 얘가 아픈이야. 제 throat, 이게 이제 여기 목구멍이거든요. 그래서 sore throat, 그러면 나 목이 아파요.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fever. 이런 식으로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는 단어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스펠링까지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아프대. 그러면 이 아픈 곳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또 역시나 대화문 간단하게 볼까요? A가 I have a fever. 나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때는 동사 원형으로 우리 문장이 시작하면 명령문이라고 해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거 아시죠? 약을 먹어, 이 약을 먹어라 라는 뜻인데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우리 medicine, 요게 약이야. 그리고 우리는 약을 먹다 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eat 동사를 쓰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약을 먹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take 동사를 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take this medicine and get some rest. 그래서 get some rest가 휴식을 좀 취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조언해 줄 때는 you가 생략되어 있는 명령문의 형태, 즉 동사 원형으로 문장 바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렴 이란 뜻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고 또 지금 문장이 and를 사이로 take this medicine, 약을 먹다와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사실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take와 그리고 여기에는 get의 형태가 둘 다 동사 원형으로 같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여기를 뭐 getting이라고 쓴다든지 to get 아니면 뭐 ge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가 옆에 있는데 같이 풀어보죠. 첫 번째로 우리 상대방의 학년을 묻는 말 뭐였죠? 이거는 그냥 통으로 입으로 줄줄 나올 수 있게 외워주면 더 좋은데 뭐였을까? 시작! What grade are you in? 이렇게 영어로 대답해 줄 수가 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What is that? 이건 무슨 뜻이야? 저게 뭐야? 이런 뜻이고 2번에 How much is it?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예요? 라는 뜻이죠. 3번에 What's the matter? 이건 좀 전에 봤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이런 뜻이었고요. 4번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출신지를 묻는 뜻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뭐 어디 지역이든 어디의 나라든 너는 어디 지역 출신이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 이번에도 채워볼 텐데요. 나는 몇 학년이야? 라고 할 때는 I am 또는 축약해서 I'm 그리고 여기 이렇게 in 써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서수로 나타내주면 되는데요. 서수 앞에는 항상 더 써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스펠링을 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fiveth가 아니라 스펠링 살짝 변하면서 fifth 이렇게 읽고 쓸 때는 FIF 뒤에 TH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에 답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A가 How do you? Your name. 그랬더니 B가 P-E-T-E-R 이라고 철자를 말해줍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 철자를 말하다. 동사가 여기 빈칸에 채워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였지? 철자를 말하다 또는 철자를 쓰다 영어로 그렇죠. spell. How do you spell your name? 한 번 더.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좀 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 병명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말 뜻과 낱말이 바르게 짝져진 걸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통을 fever로 연결을 해놨는데 우리 fever는 뭐였니? 그렇죠. 얘는 열이었죠. 복통은 뭐야? 복통은 여기 있네. stomachache. 얘가 복통이었습니다. headache. 요거 정답이네요. 얘는 두통이 맞았어요. 그쵸? 자, 치통은 이가 아픈 거여서 얘는 복통이었고 toothache. 이게 치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기가 그렇죠. cold. 얘가 감기였어. 그 다음에 열이 뭐였다? 열이 feve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뜻뿐만 아니라 스펠링도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걸 골라볼 텐데 A가 I have a toothache. 나 치통이 있어. 나 이빨이 아파. 나 이가 아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좋아하면 안 돼. That's great. 그거 좋은데? 이상하죠? Sounds good.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안 되고. 3번에 Sorry, I can't. 이거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 근데 뭐 미안할 건 없으니까. 얘도 좀 어색하고요. 4번이 맞습니다. That's too bad. 아, 그거 참 안 됐구나 라는 뜻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of course. 그러면 물론이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레슨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슨 3의 제목은 When is your birthday? 무슨 뜻이니 얘들아? 너의 생일은 언제니?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는 날짜 묻고 답하기, 두 번째는 기대 표현하기 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화문 먼저 볼까요? A가 When is the talent show? 라고 물어봤습니다. when이 가장 핵심입니다. 얘가 언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he talent show 그러면 학예회 쉽게 말해서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우리가 talent show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예회가 언제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언제냐고 물어봤으니까 언젠지를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대답을 봤더니 It's on September 4th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언급된 학예회. 학예회는 그 다음 잘 보세요. September.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1월부터 12월까지는 좀 영어로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September는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 달을 말을 할 때는 영어로 쓸 때 맨 앞에 항상 그냥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가 좀 크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fourth 해서 우리 날짜를 말을 할 때 몇 월 며칠이야 라고 할 때도 역시나 서술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9월 4일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야를 말할 때는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t's on September 4th 9월 4일이 학예회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can't wait. 이건 직역하면 이게 wait가 기다리다니까 못 기다리겠어.
아, 이게 진짜 내가 기다릴 수가 없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기대돼서, 몹시 기대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I can't wait는 몹시 기대가 된다 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n't는 cannot의 줄임 표현인데요. cannot을 쓸 때는 얘들아 참고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붙였어야 돼요.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축약을 하면 지금 나와 있듯이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특별한 날이나 행사의 날짜를 물을 때 언제를 뜻하는 의문사 뭐다? when을 사용해서 when is the talent show, when is your birthday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고 대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몇 월 며칠이야.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를 해줄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뭐를 쓴다고? 그렇죠. 전치사를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에 해당하는 숫자는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뭐로 쓴다? 서수로.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아시죠? 이렇게 서수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I can't wait는 못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너무 기대가 된다. 몹시 기대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레슨 4예요. 초대하기, 수락하거나 거절하기. 상대방을 초대를 하는 표현과 초대를 받았을 때 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표현들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화문에서 Will you come to my movie party? 라고 초대를 합니다. 내 영화 파티에 Will you come? 와줄래? 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B가 거절을 하고 있네요. Sorry, I can't. 딱 봐도 거절이지. 아,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I have to see a dentist. 나 치과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초대할 때는 Will you come to? 그리고 본인이 초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뭐 초대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제목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수락할 때는 of course, 물론이지. 아니면 okay, 이런 것들. 좋아.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고 거절할 때는 방금 봤듯이 Sorry, I can't. 아, 미안하지만 나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도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표현도 있을 수 있냐면 I'm afraid I can't. 이것도 대표적인 거절의 표현이에요. I'm afraid I can't. 이런 식으로 거절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막 초대를 기껏 했는데 아,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냉정하고 차갑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절을 할 때는 거절의 이유를 덧붙이는 게 조금 예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I'm sorry I can't 한 다음에 뭐 내가 뭐뭐 해야 돼서 아, 나 숙제가 좀 있어서 할 일이 오늘 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덧붙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즉 뭐뭐 해야 돼서 뭐뭐 해야만 해서 라는 표현으로 have to 동사 원형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I have to see a dentist. 나는 의사쌤을 좀 뵈러 가야 돼. 즉 나는 치과 의사죠. 특히나 난 치과를 좀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요? 자, have to 대신에 뭐 should 같은 것도 있습니다. should. 좀 더 강하게 말할 때는 must. 이런 것도 전부 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고 뒤에는 뭐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야. 얘는 to 뒤에 원형. ing 같은 거 붙으면 된다 안 된다? 뭐 sing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자리에 안 됩니다. 이것도 어법적인 포인트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슨 5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It's next to the restaura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되니 얘들아? 식당 옆에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오과의 핵심 표현이 which 묻고 답하기 그리고 반복 요청하기입니다. 즉 무엇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조금 길게 나와 있네요. 그 대사 한번 보도록 하죠. A가 Excuse me, where is the bookstore? 무슨 뜻이니? where는 무슨 뜻이야? 이건 어디에 라는 뜻이죠. bookstore는 서점,
서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자, 대답을 해줍니다. Go straight 2 blocks. 2 블록 go straight 직진해서 and turn left. 좌회전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It's next to the bus stop. 그것은 버스 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길 찾기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여러분 나중에 듣기평가도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거든. 듣기평가에 이 길 찾기 문제가 나오면 역시나 단골로 나오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Go straight 뭐라고? 직진하다 라는 뜻이고 뭐 block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한 블록, 두 블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wo blocks 했으니까 두 블록. 그리고 turn left 하면 좌회전, turn right 하면 우회전. 아시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버스 정류장 옆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할 때 뭐뭐 옆에라는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next to. 이때 핵심은 to가 같이 쓰인다는 거. 보이죠 여기?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냥 next만 있으면 안 되고요. next to 그리고 뒤에 장소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는 next to 이렇게 읽지 않고요. 그냥 next to는 한 번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A가 좀 잘 모르겠어. 너무 설명이 많았어. 그래서 반복을 요청합니다.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라고 한 번 더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인데요. 이때 could you 또는 can you? 라고도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 can도 가능하고 이 자리에 근데 이렇게 can의 과거 형태를 쓸 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반복입니다.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left. It's next to the bus stop. 이렇게 다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길이나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로 시작을 하겠죠. 이게 어디에 뭐뭐가 있나요?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장소를 비동사 뒤에 넣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를 나타내 줄 때는 it's,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나타내 주면 되겠고 가장 핵심이 그럼 뭐겠니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형광펜 표현들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near. 그럼 이거는 어디 근처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behind. 그럼 얘는 뭐뭐 뒤편에, 뭐뭐 뒤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front, 그 다음 of까지 같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세트이고요. 이거는 뭐뭐 앞이에요. 다시 in front of인데 발음할 때는 좀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또는 in front of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세 단어는 뭐다? 어디 앞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얘는 A와 B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between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next to도 있어요. It's next to 명사. 그러면 어디 옆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밖에 좀 간단하게 이거는 되게 막 공손하게 엄청 말한 거거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느낌이라면 좀 간단하게 한 번 더요. 뭐라고요? 저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에 pardon 혹은 sorry 혹은 excuse me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pardon 그러면 잘 못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을 두 단어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 뭐겠니 얘들아? B의 답변을 보니까 날짜로 어떤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t's on April 20th. 그래서 4월 20일입니다. 그랬으니까 너 생일이 언제니? 시작! When is your birthday? 그래서 의문사 when을 써서 뒤에 비동사는 is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답도 다시 중요한데요. It'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뭘 쓴다고 전치사는 on을 쓰고요. 우리 월을 나타낼 때는 항상 대문자입니다. April 그럼 4월인데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뒤에 일은 서수였죠. 그래서 20th. 얘는 발음이 20th가 아니라 20th. 어를 살짝 넣어줘. 20th.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초대에 거절하는 말인데요. 거절이니까 당연히 몇 번이니 얘들아? 5번이야. 응? 5번이고 선생님 4번에도 no가 있는데요. 이렇게 혹시 궁금하다면 no problem. 이거는 문제 없죠. 라는 수락의 의미입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So, okay, of course, sure, no problem. 이 4개가 세트로 수락하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만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써볼 텐데요. 나는 치과에 가야 해. 뭐뭐 해야 돼가 뭐였지? 영어로 have to 동사 원형이었죠. I hav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see. 누굴 보러 가니?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쌤. A dentist. 한 번 더. I have to see a dentist. One more time. I have to see a dentist.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됐었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인데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to예요. The bookstore is 서점은 있습니다. 어디 옆에 이 to 때문에 다른 게 다 안 되고 뭐밖에 안 되는 거니? 얘들아, 전치사 to와 함께 쓰였던 표현은 얘밖에 없었죠? 2번입니다. The bookstore is next to the bank. 해석은 서점은 은행 옆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한 말을 되물을 때, 잘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말이 아닌 거 하나 골라줄게요. 1번에 sorry, 괜찮죠? 2번에 pardon, 괜찮고요. 3번에 excuse me, 맞습니다. 4번에 can I help you? 이거 무슨 뜻이야? 도와드릴까요? 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도 could you say it again please? 다시 말해 주실래요? 라고 되물을 때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개념 파트로 넘어가 보죠. 우리 6과 보겠습니다. 6과는 I'm going to visit my uncle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 표현은 바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미래의 계획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미래의 계획을 물을 때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요렇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대답을 할 때도 be going to 활용해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go hiking.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한 번 더.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다음 뒤에는 구체적인 어떤 미래 표현들. 여기서는 this weekend니까 이번 주말인 거고.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할 거니?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거니? 혹은 tomorrow, 혹은 next week 이런 식으로 미래의 부사 표현과 함께 쓰이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대답도 be going to를 쓰면 된다고 했고요.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입니다. go ing로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어서 go hiking, hiking 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snowboarding, 스노보드를 타러 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Sounds fun. 그거 재밌겠구나. 이렇게 하나의 대화의 세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에게 미래의 계획을 물을 때 쓰는 표현 다시 한번 What are you going to do? 미래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고 be going to 대신에 will을 쓸 수도 있어요. 조동사 will도 사실 미래를 나타내긴 합니다만 be going to가 계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What will you do? 또 안 될 건 없지만 좀 더 계획성을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는 be going to로 대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교통수단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것도 핵심 단골 표현들, 중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죠. 대화문 한번 볼게요. A가 I'm going to visit my uncle in Busan. 나는 아까 be going to 뭐였죠? 뭐뭐 할 거야. 방문할 거야. 나의 삼촌을 부산에 계신 삼촌 댁을 방문할 거야. Are you going to get there by plane? 너 갈 거니? 역시나 be going to로 물어보고 있어. 여기서 get은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get동사가 뜻이 진짜 많은데 뒤에 어떤 장소의 부사가 나오면 거기에 도달하다, 도착하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거니? By plane.
비행기를 타고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전치사를 뭘 쓰고 있다? by를 쓰고 있다. by 플러스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No, by train. 아니, 기차 타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re you going to get there? 무슨 뜻? 거기에 갈 거니? 이렇게 이걸 타고 가장 핵심이 뭐다? by 플러스 교통수단.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 버스 타고 그럼 by bus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굳이 여기에다가 뭐 더 같은 거 붙이면 안 된다 얘들아. 더나 어 같은 거 붙여서 말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거는 생략해 주시고 그냥 바로 교통수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그러면 버스 타고 by bus, 기차 타고 by train. 또 뭐가 있을까? 교통수단 뭐가 있죠? 지하철 타고 by subwa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걸어서는 영어로 뭘까? 이것도 이 교통수단 할 때 꼭 같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걸어서는 전치사를 by를 쓰지 않고요. on을 써요. on foot. foot이 발이잖아. 그러니까 내 발로 가는 거야. 내 발을 디뎌서 가는 거야. 그래서 on foot 이런 표현은 뭐다? 걸어서. I'm going to go there on foot. 난 거기 걸어서 갈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수단 앞에 전치사는 by를 쓴다. 관사 같은 거 없이 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걸어서 라는 두 단어의 표현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레슨 7로 넘어갑니다. 우리 1학기의 마지막 개념 파트인데 제목이 Why are you so happy? 라고 되어 있네요. 너 왜 그렇게 행복하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사 표현들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when도 배웠고 where도 배웠고요. what도 배웠어. 그쵸? 이번에는 why입니다. why는 뭐니? why는 왜란 뜻이죠.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언가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o happy? 자, 이때 여러분들 의문사 나타낼 때 가끔 여기에 비동사를 써야 될지 막 두동사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가 지금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는 반드시 비동사랑 세트고 여기에 일반 동사가 보일 때는 do, does, did 조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잠시 후에 다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비동사로 기억해 주시고 Why are you so happy? 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행복해? 대답 Because I got a new camera. 새 카메라를 샀거든 이런 뜻인데요. 근데 why로 물어볼 때는 because로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because를 반드시 써야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써주는 게 좀 대화의 흐름상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got은 get의 과거형인 거 아시죠? get 동사의 과거형으로 got 이렇게 쓰고 있고 뜻이 많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생기다, 사다, 뭐 얻다 이런 느낌으로 쓰인 get 동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아하는 이유 묻고 답하기 대사 쭉 보도록 할게요. A가 Do you like summer? 이렇게 물었어. 자, 왜 are you가 아니라 do you니? 당연히 여기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do 조동사가 필요한 거죠. 너 여름 좋아해? 자, 그리고 대답할 때 얘들아 영어에서 대답할 때 여기 뒷부분이 되게 다양한 걸로 등장을 하거든. 물어봤을 때 뭘로 물어봤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두 동사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동사 따라가면 되는 건데 no니까 don't입니다. 여기에 가끔 no, I'm not, 뭐 I'm not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to로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비동사로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쵸? No, I don't. 아니, 안 좋아해. I like winter. 나는 겨울을 좋아해. Why do you like winter? 자,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Why are you so happy? Are이 아니라 do가 왔잖아. 역시나 왜 do다?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줄 때 일반 동사를 이 조동사 do가 필요하거든. 요거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겨울을 왜 좋아해? Because I like snow. 눈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쭉 대화문이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상대방에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을 때 Do you like something? 구체적으로 너 이거 좋아해? 물어볼 수 있겠고 자, do로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 좋아하면 Yes, I do. 싫어하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하는 이유를 물을 때는 뭐다? Why다. 근데 이때는 are이 아니라 do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Why do you like something? 그럼 그거를 왜 좋아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대답은 because, 주어, 동사로 이유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먼저 11번에 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게 무슨 뜻이었니? 너 무엇을 할 예정이니? 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부사도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야겠죠? last는 이 대표적인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last weekend, 그럼 지난 주말이거든. 이번 주말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당연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가 되겠고요. 자, 이번엔 미래의 계획을 표현하는 말을 골라보죠. 우리 방금도 봤는데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써서 I'm going to go skiing. 그러면 나는 스키를 타러 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1번은 무슨 뜻이냐면 I go swimming. 나는 수영을 하러 가. 그냥 이런 뜻이야. 수영을 하러 다녀. 미래 뜻은 없어요. 3번은 I go to the museum. 마찬가지로 나는 박물관을 가. 이거지 미래의 의미는 아닙니다. 4번도 I want to play soccer. 저는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말을 하는 표현이고 I have to see a dentist. 이거는 아까 전에도 나왔죠? 무슨 뜻? 나 치과에 가봐야 해. 뭐뭐 해야 해.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 표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Are you going to get there? 뒤에 교통수단 앞에 우리 전치사를 뭐 쓴다고요? 그렇죠. by를 쓰죠. 너 거기 버스 타고 갈 거야? 아니, by subway.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되고요.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고요. 우리 subway bus, 교통수단 앞에 관사 안 붙는다 그랬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걸어서는 뭐였을까? 그렇죠. 걸어서는 영어로 unfit 두 단어였죠. 자, 역시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볼 텐데요. A가 Why are you so happy? Why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대답할 때는 그렇지.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접속사 because 스펠링도 잘 봐주세요. AU로 씁니다. Because I got a new bike. 왜냐면 새로운 자전거를 내가 얻게 됐거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요거는 뭐였다? get 동사의 과거형이었다. 라고 형태도 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15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배열해서 나타낼 건데요. 너는 왜 가을을 좋아하니? 입니다. 자, 왜가 영어로 뭐니? 항상 영어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알지?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의문사, 이 WH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Where, when, why, what 이런 것들 걔네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이제 의문사가 문장에서 영어에서 의문문을 물어볼 때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두 동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 그 다음에 원래 동사 좋아하다 like.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do라는 조동사를 쓴 거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가 are이 아니라 do인 것도 여기 일반 동사 like가 있어서다. 여기까지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Why do you like fur? 이렇게 가을이 영어로 fur이에요. Why do you like fur? 너는 왜 가을을 좋아해?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계절을 정리해 볼까요? 가을은 fall인데요. 그럼 봄은 뭐야?
봄은 spring. 여름은 뭐죠? summer. M이 2개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fall도 있지만 autumn 이런 단어도 있죠. autumn, autumn. 자, 마지막 겨울이 뭐죠? 겨울은 영어로 winter 이런 식으로 계절에 관련된 단어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2강에서는요. 6학년 2학기 또 영어 개념 정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친구들은 2강에서 또 함께 하시죠. 복습 꼭 해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2강에서 만날게요.